안녕하십니까. 비비 시대를 존재하게 만든 베이버 부모님들, 저는 줄여서 비비님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비비님들, 아니 58년 개띠들을 중심으로 이런 세 가지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생존을 위해 가난하게 살았던 어린 시절이 다들 갖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요, 어떤 세대보다 동질감이 강한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대를 잘 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대한민국 최초로 국가 주도의 교육제도 속에서 학교를 다닌 세대이십니다. 그러니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산업화를 이끌다가 노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산업 여건으로 또 가난한 대한민국을 부자 나라로 만들어 놓으니까 늙음하게 별 잔소리를 다 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꼰대니 뭐 꼴통 보수니 꼬장만 부리는 노인 여러분은 젊은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엄청난 가난 속에서 개척자로 살다가 은퇴자로 된 비비님들,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노병은 죽지 않고 물러갈 뿐이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결자, 해지인가요? 이런 데 쓰여먹는 글자는 아닌데,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으니 우리가 멋지게 해결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금수강산을,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나라를 물려주고 떠나가는 베이비 붐으로 태어난 운명을 멋지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국에 우리 비비님들의 변화는 세대에 잘 적응하셔서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초라한 노후를 보내시겠습니까? 라는 답을 여기서 몇 가지 제시하여 비비님들이 여생을 평안하게 해드리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요, 은행에 돈 맡겨놓은 거 있으시면 50%만 남겨놓고 다 쓰세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요. 부동산에 투자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 쓰는 방법은요, 잘 아시겠지요. 재난지원금 쓰였던 방식대로 쓰시기 바랍니다. 쓰시는 방법은 정말 깔끔하고 멋진 시니어가 되기 위해 옷도 비싸고 좋은 걸로 입으시고 냄새 난다는 소리를 듣지 마시고 몸을 위해 멋지게 치장하는데 많이 쓰셔서 소상공인들을 살리는데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일본 노인들이 돈을 100만 원씩 주었는데, 예를 들어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노인들이 전부 그것을 통장에 다 넣고 하나 산업이 발전되지 않았답니다. 전부 그 시니어들은 통장에 다 넣고 안 썼대요. 그래서 일본은 그때 엄청난 고통을 겪었답니다. 우리도 그럴라나요? 안 쓰실라나? 둘째는요, 잘 먹는 게 보약이라고 했던가요? 돈 아끼지 마시고 비싼 음식, 몸에 좋은 음식을 고루 드셔서 음식점에서 사서 잡수시기는 어렵잖아요. 요즘은 거의가 언택트만 하니까 배달 포장이 되니까 집에서 잡수시란 말입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안 되시니까요. 그래서 음식점과 여러 그 자영업자들을 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아파트가 크다면 파세요. 파시고 작은 걸 갈아타시고 현금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현금이 통장에 있어야 앞으로 세상 우리 베이비 편리합니다. 부동산에 다 넣고 계시면 나중에 잘못하면 어떻게 되시면 자식 좋은 일만 시키실 일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요즘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갖고 서울 아파트 평균가가 1년 반 만에 3억씩 4억씩 올랐다는 방송을 보시잖아요. 아주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30억, 20억 무슨 동네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서울 아파트 값은 그렇습니다. 평균 가액이 7억씩 간다고 하니 이대로 가다간 나라 폭망입니다. 어떻게 젊은 사람들 희망이겠어요? 집을 어떻게 사겠습니까? 그 월급 받아갖고 시급 받아서 43년 동안 안 쓰고 모아야 산다는데요. 그때 뉴스를 보고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니 젊은 사람들은 헬류선이다, 희망이 없다, 결혼 포기, 아이 포기, 집 포기, 칠포 시대라고 희망을 잃은 희망가를 부릅니다. 비비님들, 내 집만 그렇게 오르면 부자 되지만 내 집 오르면 남의 집도 더 오르거든요. 내 집 한참에 가격만 올라가면 세금만 많이 내고
내 자녀 결혼시키고 집장만에 좀 보태주려도 없어요. 전세라도 얻어주려면 3, 4건 있어야 하는데 집 가버리면 좋은 사람은 누구예요? 많이 주택 많이 가진 사람이잖아요. 청와대에 뭐 12명, 내각에 뭐 15명, 국회의원 중에 80 몇 명. 이런 사람들이 막 다 가고 주택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 누구누구 뭐 8월에도 안 팔고 뭐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국민 앞에서 정치를 하겠다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 우리도요, 잃어버린 20년을 우리는 결국 일본을 따라갈 수도 있어요. 거기다 내고 코로나가 겹쳐서 설상가상이지요. 두고 보십시오. 2, 3년 후를 말입니다. 2, 3년 후에요. 그땐 다 안 됩니다. 살기가 더 힘들어져 가지고요. 어쩔 수 없는 전국이 되고 국민들이 삶만 비참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비민들, 그렇게 되기 전에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문제, 예금 문제 잘 정리하시고 지금 방식대로 있다간 후회하십니다. 일본이 정황을 보시면 알잖아요. 거기가 다 작은 집에서 살고 자동차도 다 경차고 거의 바꾸고 투자보다도 현금을 콕콕 넣어놓고 사니까 일본이 20년간 고통을 겪었죠. 한국도 이제부터요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제 말씀에 공감을 하셨다면 구독 버튼 팍 눌러주시고요. 어느 친구는요 그러대요. 구독 버튼 누르면 뭐 돈 나간다고요. 참. 온라인 SNS 언택트 시대 이걸 모르면 돈만 와도 엄청 곤란합니다. 참 답답하지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비밀들. 아주 제가 뭐 쉬운 말씀을 해드렸지만 우리들이 사는 베이비 부모들이 사는 노후는 앞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유튜브를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유튜브가 어렵다, 쉽지는 않다, 요게 방점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해보니까 어려워요, 솔직히. 근데 쉽지는 않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면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요, 어려운 쪽이 더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은퇴자니까요. 그러나 유튜브를 하는데 굉장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였어요. 혼자 외로운 싸움이구나. 이 말 속에는 어렵다, 쉽지는 않다, 지구력이 문제다, 소위 존버 이런 거. 그래서 결국은요, 유튜브는 혼자만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유튜브 책을 보니까 어느 책에서 유튜브 100명이 하면 300명은 망한다. 그래서 레드오션이다. 이런 그 말귀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한 4개월 전에 시작할 때 이 말이 굉장히 의미를 주었어요. 제가 왜냐면 그 전에 그 돈도 없으면서 주식 좀 한다고 그래서 주식 해갖고 폭망했거든요. 그때도 상당히 머리를 쓰고 친구들하고 했는데도 안 되던데요. 뭐 주식 속보, 뭐 증권 분석사, 뭐 이런 공부까지 해보는데 안 돼서 그만뒀어요. 물론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지금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유튜브에서 용돈을 번다든지 큰 돈을 번다든지 하는 이런 사람들, 그렇게 처음에 출발하면요 굉장히 외롭습니다. 저도 그런 게 없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지금 5개월째 되는데요, 외로운 싸움이지만 어느 면에서는 제 시간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혼자만의 만족, 혼술, 혼방, 언컨택트 시대에
이 유튜브는 없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비비님들 어떠세요? 자신감 생기시죠? 제가 어렵다, 지구력이 문제다, 사람들이 냉정하다, 이 문제는 다음에 또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러나 외로운 싸움이면 사실입니다. 이 외로운 싸움이 요즘 코로나로 생긴 언컨택트 문화에 아주 적중한, 그래서 유튜브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할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요. 걱정 마시고 같이 도전해 보십시오. 화이팅입니다.